고등학교 시절 교실 창가에 앉아 있는 두 소녀가 있었다. 늘 전교 1등을 차지하는 은진, 그리고 한 걸음 뒤에서 따라잡으려 애쓰는 희정.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교실 공기는 승자의 미소와 패자의 고개 숙임으로 갈렸다. 이번 시험 수학은 또 은진이가 만점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박수 쳐주자. 교실 안박수 소리. 은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 숙인다. 모두의 시선이 은진에게 쏠리는 순간 희정의 손은 책상 아래에서 파르르 떨렸다. 단 한 문제 차이. 늘 그랬다. 언제나 은진에게 한 발짝 모자란 2등.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나였는데. 은진은 희정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희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희정아, 이번에도 잘했어. 너 진짜 대단하다니까. 응, 뭐 그렇지. 근데 넌 또 1등이네. 희정은 마음속에서 외쳤다. 왜 항상 너야?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왜 모든 건 내 차지야? 집으로 돌아오면 희정은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다. 부모는 희정의 성적표를 손에 들고 은진과 비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2등이야? 너는 왜 맨날 은진이 그 아이한테 밀리는 거냐? 저도 열심히 했어요.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은진이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해도 항상 너보다 낫잖아. 희정의 가슴속 열등감은 집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했다. 그녀가 필요로 했던 건 격려가 아니라 은진이라는 이름과의 끝없는 비교였다. 그날 밤 희정은 책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르면 다시 책을 펼쳤다. 그녀의 마음은 한 가지 집념으로 채워졌다. 은진을 반드시 이기고 싶다. 은진이 가진 걸 전부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대학 캠퍼스는 고등학교와 달랐다. 하지만 은진과 희정의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성실하고 단아한 은진은 어느새 학교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수업 태도도 모범적이고 선후배 사이에서 신뢰를 받았다. 그 가운데 특히 은진을 유심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학과 선배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한수였다. 야, 이번에 축제 준비위원장도 한수 선배래. 진짜 멋있지 않냐? 그치? 근데 요즘 자꾸 은진이랑 같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대화가 희정의 귓가에 스쳤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희정이 고등학교 때부터 가슴속에 품어온 이름, 한수. 언제나 그림자처럼 멀리서만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의 시선이 이제는 은진에게 닿아 있었다. 책상 위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두 사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희정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선배 왜 하필 은진이에요? 제가 먼저 좋아했는데. 며칠 후 과 회식 자리. 한수는 은진 옆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희정은 술잔을 움켜쥔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마음속에 쌓인 열등감과 분노가 술과 함께 끓어올랐다. 선배, 저랑도 한잔 하세요. 왜 자꾸 은진이 옆에만 계세요? 아, 그래, 희정아. 미안하다. 너랑도 마셔야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희정의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선배를 가질 거야. 은진이가 아닌 나를 보게 만들 거야. 며칠 뒤 과제 모임이 끝난 늦은 밤. 일부러 남은 척하며 한수에게 다가가는 희정. 선배, 집 가는 길이세요? 저랑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길을 걸으며 희정은 일부러 힘든 척, 외로운 척 선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선배나 있죠. 사실 외로워요. 아무도 제 진짜 마음은 몰라줘요. 선배는 은진이만 보죠? 순간의 정적. 희정의 말은 한수의 마음을 찔러버렸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것이 곧 답이었다. 희정은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한수는 그 눈물에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것이 위로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순간의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희정은 한수를 붙잡았다. 그와 함께 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가슴속을 짓누르는 이름은 은진이었다. 선배가 나랑 함께 있어도 마음은 은진이한테 가 있겠지. 그래도 좋아. 단지 은진이가 아닌 나를 선택하게 하고 싶었어. 희정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은진을 이기고 싶다는 집착, 빼앗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그 순간부터 희정의 인생은 더 깊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한수와 희정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벽이 생겼다. 희정은 한수를 가졌다고 믿고 싶었지만 한수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희정아, 그날 일은 그냥 서로 잠시 흔들렸던 것 같아. 난 널 책임질 수 없어. 책임? 난 책임 바란 적 없어. 선배 마음만 있으면 돼. 아니야. 내 마음은 내가 알잖아. 미안하다. 희정은 그 말이 칼날처럼 꽂혔다. 그의 마음속 여전히 은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은진에게는 뜻밖의 인연이 다가왔다. 아버지의 지인이 중매를 주선했고 상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집안의 아들이었다. 은진은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부모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모두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한수는 소식을 듣고 술에 취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은진이 재벌가로 시집 간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산산이 부숴놓았다. 시리에 빠진 그는 결국 군 입대를 결심했다.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 그리고 자신을 다잡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 무렵 희정은 몸에 이상을 느꼈다.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임신입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내 뱃속에 선배 아이가. 희정은 기쁨과 불안 속에서 흔들렸다. 한수는 이미 군에 가버렸고 자신은 홀로 아이를 마주해야 했다. 같은 시기 은진 역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댁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극진히 대했다. 은진의 소식은 순식간에 지인들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희정의 귀에도 닿았다. 늦은 밤 혼자 앉아있던 희정은 은진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은진도 임신을 했다고. 나랑 같은 시기에. 희정의 눈빛은 점점 뒤틀려갔다. 자신과 은진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질투로 변했다. 비슷한 시기라니. 그럼 혹시 우리 아이와 은진이 아이 뭔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희정의 생각은 점점 어두운 길로 흘러갔다. 아이조차 경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집착.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또다시 한번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희정은 은진의 일상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니는 산부인과 진료 시간, 심지어 담당 의사까지 전부 알아냈다. 그리고 일부러 같은 병원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은진아, 너도 여기 다니는구나. 우연이다. 희정아, 세상에 너도 임신했구나. 몰랐네. 정말 반갑다. 은지는 아무 의심 없이 기뻐했지만 희정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은진의 삶 속으로 파고들며 친밀한 친구처럼 굴었다. 희정은 은진을 핑계 삼아 은진의 시댁에도 얼굴을 비쳤다. 은진의 자리를 서서히 잠식하려는 희정의 야심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은진의 남편 경호와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 희정 씨, 은진이가 임신 기간 동안 심심하지 않게 친구가 곁에 있어주니 제가 안심이 됩니다.
저도 은진이가 늘 든든해요. 꼭 가족 같아요. 희정의 눈빛이 경호를 스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소유욕이 번져갔다. 은진이 가진 행복, 안정, 사랑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 두 여인은 같은 날 진료를 받으며 더욱 가까워졌다. 배가 불러오는 시기, 서로의 아이 움직임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하지만 희정의 내면은 차갑게 일렁였다. 웃음 뒤에서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같은 날 아니, 하루만이라도 차이 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밤마다 희정은 출산 예정일 달력을 붙잡고 계산했다. 은진의 예정일과 자신의 예정일은 거의 같았다. 그 사실이 희정을 광기에 가깝게 몰아넣었다. 내 아이가 나처럼 2등으로 살게 두지 않을 거야. 2등은 지옥이야. 은진이 아이야말로 2등이 되어야 해. 그러려면. 희정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은진과 자신의 아이를 바꾸는 상상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래, 그래야 해.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야. 희정아, 우리 같은 시기에 아이 낳게 되면 나중에 애들끼리도 친구처럼 지내겠지? 응, 친구, 그렇지.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될 거야. 은진은 그 말을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희정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희정은 이미 계획을 차근히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그 계획이 두 여인의 운명을 영원히 어긋나게 만들 줄 은진은 아직 알지 못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같은 병원, 같은 시기. 은진과 희정은 각각 다른 방에서 진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은진의 곁에는 시댁 식구들, 남편 경호, 친정 부모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축복과 기도가 함께하는 순간, 은진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은진은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의 눈빛을 흘렸다. 반면 희정의 방은 적막했다. 가족도 친구도 남편도 없는 빈 공간. 그녀는 혼자서 진통을 버텨내야 했다. 나 혼자라도 견딜 수 있어. 긴 고통 끝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딸입니다. 축하합니다. 다행이야, 딸이라서. 희정은 아기의 얼굴을 일부러 보지 않았다. 아이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품은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다. 새벽녘 희정은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인큐베이터가 놓인 복도로 향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줄지어 놓인 아기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찾았다. 작은 손가락, 고운 얼굴. 그러나 곧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은진의 아이가 있었다. 그래, 이래야 해. 내 아이는 1등으로 살아야 해. 은진이 아이야말로 2등이어야 해. 희정은 조심스레 두 아기의 카드를 바꿔치웠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길은 단호했다. 그러나 그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산후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던 은진이었다. 그녀는 희정의 뒷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저게 뭐야? 희정이가 왜 내 아이를? 은진의 손에서 소지품이 떨어졌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충격에 몸이 굳어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내 아이는 은진이처럼 1등으로 살 수 있어. 아가야,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한참이 지나서야 은진은 떨리는 손으로 걸음을 옮겼다. 희정이 떠난 뒤 조용히 인큐베이터로 다가가 아이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아기의 작은 숨결을 확인하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거니, 희정아?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우정은 다 거짓이었구나.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러나 은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모든 걸 드러내면 희정은 파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나만 알고 있을게. 하지만 널 더는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거야.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두 여인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어긋나 있었다. 출산 후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희정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아이는 은진이 손에서 자라고 있다. 반대로 은진의 아이는 내 곁에 있다. 희정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은진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남편 경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옆에 앉아있던 희정은 가만히 아이를 응시했다.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를 되찾은 듯 그녀의 시선은 집착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래, 내 아이는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야. 은진이 손에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한편 희정의 집, 그녀의 곁에도 한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희정은 차갑게 굴었다. 희정은 아이의 눈빛조차 마주하지 않았다. 아이는 늘 혼자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희정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은진의 피가 섞인 존재라고 믿었기에 애써 거리를 두었다. 저 애는 은진이 아이야. 은진이 아이니까 난 신경 쓸 필요 없어. 아이의 눈빛은 점점 쓸쓸함으로 물들어갔다. 희정아, 너희 딸은 요즘 어때? 잘 크지? 뭐 알아서 크고 있어. 알아서 크는 애가 어디 있어? 넌 참 너무 무심하다. 은지는 희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자신의 아이가 내 아이라 믿는 건지. 그러나 말없이 넘어갔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한때의 우정을 버리지 못한 채 가끔 두 아이가 한자리에 모이곤 했다. 은진의 딸은 밝고 사랑받는 기운을 풍겼고 희정의 딸은 구석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다. 얘야, 조심해. 너 다치면 안 돼. 정작 자기 곁의 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 장면은 은진의 눈에 자꾸 보였다. 그러나 은진은 침묵했다. 침묵이 말보다 무섭다는 걸 은진은 알고 있기에. 그날 밤 은진은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희정의 뒷모습, 바꾸려던 손길, 그리고 자신이 조용히 원래대로 돌려놓았던 기억. 희정은 딸이 잠든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의 그림들이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 속엔 늘 혼자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괜찮아. 내 진짜 딸은 은진이 집에서 웃고 있잖아. 그녀의 눈가에는 기묘한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모성을 외면한 죄책감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 두 아이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 은진의 곁에서 자란 효주는 풍족한 환경 속에서 밝고 자신감 넘치게 성장했다. 반면 희정의 집에서 자란 희수는 언제나 아르바이트에 쫓기며 고단한 삶을 버텨내야 했다. 희정의 머릿속에는 늘 한 가지 망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진짜 딸 효주가 언젠가는 회사의 주인이 될 거야. 은진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록 희수는 홀로 그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간다. 어느 날 대기업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은진의 딸 효주는 드레스 차림으로 홀 안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저 아이가 회장 딸이래. 정말 기품이 있네.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 후계자겠지. 그 시각 같은 파티장에서 희수는 아르바이트로 트레이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초라한 검정 유니폼 차림, 땀으로 젖은 이마. 그 대비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희수는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유리 파편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순간 희정이 불같이 달려왔다. 넌 왜 이렇게 한심하니? 창피한 줄 알아. 희정은 희수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엄마 저 그냥 일하다가. 입 다물어. 내가 하는 짓마다 다 실패야. 은진이 딸 좀 봐. 내가 감히 비교나 돼? 그 모습을 본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급히 희정 앞을 막아섰다. 희정아, 그만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왜 이렇게 몰아붙여? 넌 모를 거야, 은진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해. 난 내 딸을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게 엄마가 할 말이야? 딸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그러나 희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희수를 몰아세웠다. 내가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건 내 자유지. 하지만 난 다르게 키울 거야. 내 방식대로. 사람들이 다시 음악에 몸을 맡기며 소동은 잦아들었지만 은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희수가 당한 모욕과 고통이 마치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느껴졌다. 저 아이 왜 저렇게 불쌍할까? 마치 나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 내 딸이라 생각해서 저러는 건가 설마. 은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알았다. 희정의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희수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증오의 뿌리가 자기로부터 온 거라 생각하니 희정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다. 파티에서의 굴욕 이후 희수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엄마 곁에 있지 않겠다. 그녀는 집을 떠나 좁은 원룸에 몸을 의탁하며 홀로 생활을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대고 끼니를 겨우 때우는 나날.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희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희정에게 희수의 독립은 대수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효주에게 향해 있었다. 내 딸 효주가 반드시 대표가 되어야 해. 그래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 희수 그 아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어. 희정은 은진의 남편 경호를 찾아가 부탁한다. 경호 씨,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은진이랑 오래된 친구잖아요. 효주가 앞으로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어요. 은진이 친구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그럼 비서실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날 이후 희정은 경호의 곁으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효주와 희수 모두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효주는 임원 자제라는 후광 속에서 환영을 받았고 희수는 계약직 신입으로 겨우 자리를 얻었다.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책상 위 공기의 무게는 달랐다. 효주의 앞에는 꽃다발이 놓였고 희수의 책상은 쓸쓸한 빈 종이뿐이었다. 희정은 사무실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안 돼. 희수가 효주의 앞길을 가로막아선 안 돼. 같은 회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저 아이는 반드시 내쫓아야 해.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그 순간 효주가 환하게 웃으며 희수를 향해 다가갔다. 같이 입사하다니 신기하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응, 고마워. 하지만 그 따뜻한 인사마저 희정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희정의 야망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효주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은진의 남편 경호에게도 서서히 손길을 뻗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은진은 집에서 경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희정이가 요즘 자꾸 당신 곁을 맴도는 것 같아. 난 불안해. 여보, 괜한 걱정이야. 희정 씨는 그냥 친구잖아. 게다가 우리 회사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런 오해는 하지 마. 그러나 은진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희정의 눈빛이 단순한 질투나 경쟁심이 아니라 집착과 탐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 뒤 회사에 큰 사건이 터졌다. 대규모 투자 계약이 무산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사회는 후계자로 준비 중이던 효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효주 양, 이번 계약을 당신이 총괄했지 않습니까? 손해가 이 정도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모든 절차를 보고받으며 진행했을 뿐이에요.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효주는 억울했지만 상황은 이미 그녀를 향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희정이 움직였다. 그녀는 몰래 희수를 찾아가 교묘하게 흔들었다. 희수야, 내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해. 효주는 대표가 될 사람이야. 넌 계약직일 뿐이잖니. 내가 뒤집었으면 회사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효주 앞길을 막으려는 거야? 그럼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희생하면 모두가 살 수 있어. 희수의 가슴은 찢어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상처로만 남아 있었다. 결국 희수는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언론은 그녀를 무능한 직원이라 몰아세웠고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희정은 뒤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희수는 끝내 법정에 세워지고 판사의 결정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죠? 피고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이 명백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희수의 울음소리가 퍼졌다. 그 모습을 은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라보았다. 은지는 알았다. 희수가 고통받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과 얽힌 운명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희수의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나락을 만들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 희정이었다. 희수가 수감된 뒤 그녀 곁을 찾아온 사람은 엄마 희정이 아니었다. 차갑게 등을 돌린 희정을 대신해 은진이 손을 내밀었다. 희수야, 잘 지내고 있니? 이모, 저 억울해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 곧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은지는 희정을 대신해 희수를 위로했다. 희정은 여전히 효주와 경호만을 바라보며 희수의 고통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다. 다행히도 감형이 적용되어 희수는 비교적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사회적 신뢰는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좌절 속에서도 억울함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내가 직접 밝혀야 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가 날 이렇게 만든 건지. 절대 그냥 무너지지 않을 거야. 희수는 몇 날 며칠을 끈 눈으로 밤을 지새며 당시 계약 자료 관련자들 작은 단서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한편 은진 역시 오랜 의문을 품고 있었다. 희정이 보여온 지나친 집착과 희수를 향한 가혹한 태도, 그리고 오래전 산부인과 복도에서 목격했던 충격적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설마 그때 봤던 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희정이 정말 무슨 일을 꾸민 걸까? 은지는 은밀히 나름의 조사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진실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정은 회사에서 경호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호를 향한 욕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경호 씨, 은진이 곁에만 있지 말고 가끔은 제 얘기도 들어줄 수 있죠? 희정 씨, 지금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경호 씨 같은 분 옆에 있으면 누구든 의지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여자인데. 경호는 순간 은진의 말이 떠올랐다. 희정이가 당신 곁을 맴돈다던 아내의 불안이 사실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은진이 들어왔다. 희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업무 얘기였어. 희정은 아쉬운 듯 눈을 내리깔며 의자를 밀쳤다. 아쉽다. 하지만 기회는 또 올 거야.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은지는 남편과 희정 사이의 기묘한 기류를 느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희수는 홀로 모은 자료를 들고 은진을 찾아갔다. 이모,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 계약건 전부 조작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계약건을 잘못되게 하고 그걸 저한테 떠넘긴 거예요. 뭐라고? 나도 이상해서 나름대로 조사했는데 증거가 겹쳐지네. 결국 이게 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류를 펼쳤다. 조각나 있던 의혹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며 가리키는 곳은 단 한 사람. 희정이었다. 은지는 희정이 옛날 내가 알던 그 희정이 맞는지,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다. 이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잘못하다간 내 딸 효주까지 위험에 빠질 뻔했어. 그건 절대 용납 못해. 희수는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심한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챙기고 경찰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길에서 인생을 뒤흔드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희수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혹시 내가 희순이? 누구세요? 나는 내 아버지다. 너무 늦게 찾아와 미안하다. 희수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덜컥 흔들렸다. 태어나 처음 마주한 아버지. 하지만 기쁨보다 혼란과 분노가 앞섰다. 희수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결국 희정을 찾아갔다.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희정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희수가 증거를 찾아 경찰서로 간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몇 년 만에 찾아와서 뭔 소리야. 희수가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래. 걘 우리 딸 아니야. 은진 딸이지. 내가 바꿨어. 그때 둘을. 뭐라고? 내가 아이를 바꿨다고? 그래. 내 딸은 효주야. 지금 은진 딸로 살고 있는 아이, 그게 내 피야. 희수는 원래부터 내 딸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한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휘청거렸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외쳤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넌 이미 옛날 내가 알던 그 희정이가 아니구나. 난 더 이상 2등으로 살지 않아. 은진이한테 빼앗기던 모든 걸 이제 내가 가져올 거야. 희정의 눈빛은 광기와 집착으로 번져 있었다. 그 순간 한수는 알았다. 이 싸움이 이제 단순한 과거의 질투가 아니라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경찰서로 향하던 길, 우연히 만난 아버지 한수는 희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본 아버지의 존재. 하지만 늦게 찾아온 만큼 그 진심을 온전히 믿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다. 경호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희정은 생각을 바꿨다. 만약 은진과 경호만 사라져준다면 효주 옆에 설 수 있는 건. 희정은 묘한 웃음을 짓는다. 그녀는 은밀히 회사 주차장에 내려가 은진 부부가 타는 개인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미안해, 은진아. 널 없애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 딸 옆에 내가 있을 수 있어. 며칠 후 희수는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를 챙기러 회사에 들렀다. 로비에서 마주친 이는 다름 아닌 은진이었다. 희수야, 무슨 일로 왔니? 서류 좀 챙기러 왔어요. 이따 경찰서에 가야 해서요. 은진은 희수의 결심 어린 얼굴을 보며 맘 한켠이 아려온다. 택시 잡기 힘들어. 내 차 타고 가. 당분간 쓸 일 없어서 주차장에 계속 세워져 있었어. 난 곧 회의 있어서 차 필요 없어.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서류가 많았는데 잘 타고 갔다 올게요. 그럼, 어서 가.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려는 거잖아. 그 차키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줄은 아무도 몰랐다.
희수는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은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희정은 차가 출발하는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드디어 끝이다, 은진아. 너희가 사라져야 내가 효주 옆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차에 타고 있는 이는 은진이 아닌 희수였다. 희정조차 상상하지 못한 아이러니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 시각 회사 근처에 도착한 한수는 은진과 희수를 멀리서 보았다. 희수가 은진의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뭔가 이상하다. 이 불길한 느낌 뭐지? 그의 불길함은 본능적으로 멀리서 희수가 탄 차를 보는 희정이에게로 향한다. 희정은 회사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 차에 은진과 경호 부부가 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진이 나타났다. 뭐야? 은진이 왜 여기 있어? 그럼 저 차에는 누가? 순간 차창 너머로 스치듯 보인 얼굴. 그것은 다름 아닌 희수였다. 희수. 그래, 어차피 저 애는 은진의 딸이야. 죽는다고 해도 나쁠 건 없지. 희정의 입술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웃음을 본 은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희정아, 내가 뭘 한 거야? 은진은 직감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녀는 곧장 회사 정문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남편 경호가 뛰어나가는 은진을 부르지만 은진은 다급히 택시를 잡는다. 택시, 택시? 어디로 가십니까? 앞에 검은 차 보여요? 제발 그 차 좀 따라가 주세요. 은진의 눈은 간절함으로 젖어 있었다. 차 키를 내가 줬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전부 내 책임이야. 희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은 이미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브레이크가 왜 이래? 차는 점점 속도를 더하며 도로 위를 질주했다. 뒤를 바짝 쫓는 택시 안 은지는 눈을 떼지 못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희수야, 제발. 은진의 뇌리를 스치는 오래전 기억. 병원 복도 인큐베이터 앞에서 희정의 손길을 보았던 순간.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던 자신의 손. 그때 말했음 이렇게까지 안 할까. 은지는 희수가 탄 차를 보며 빌었다. 아무 일 없길. 희정아, 내가 바꿨던 그날 난 다 봤어.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해놨어. 희수는 내 진짜 딸이야. 그 사실을 더 일찍 말해줬어야 했다. 은지는 자신을 탓하며 빨리 좀 가달라 부탁한다. 도로 위 희수의 차는 점점 통제를 잃어갔다. 핸들을 꺾어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뒤를 쫓는 택시 기사가 앞차가 이상하다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은지는 더 다급하게 창문을 열어 희수를 부른다. 하지만 차는 제어가 안 되며 속도를 더 내며 도로를 빠르게 달린다다. 그 시각 회사 옥상에서 내려다보던 희정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바라던 파멸이 아닌 전혀 다른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운명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희수의 차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은지는 필사적으로 뒤를 쫓고 있었다. 택시 기사의 눈이 앞차를 향했다.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은 채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차. 앞차 상태가 이상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그러나 신고가 끝나기도 전에 희수가 탄 차는 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량은 공중에서 구르듯 뒤집히더니 바닥에 처참하게 떨어졌다. 희수야! 은지는 택시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그녀를 붙잡았다. 안 돼요.
지금은 위험해요. 그 순간 차 안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쾅! 붉은 불꽃이 치솟으며 차량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놓으세요. 제발. 아이가 안에 있다고요. 불길 속에 갇힌 희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비명이 도로를 메웠다. 한참 뒤 구급차가 도착해 희수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상태는 너무나 참혹했다. 환자의 손상이 심각합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응급실 앞 은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어떡해. 내가 차키를 줘서 희수야,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한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수는 희수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이 순간이 딸과 마지막 인사란 걸 한수는 알 수 있었다. 잠시 뒤 병원 복도에 희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일부러 울먹이는 얼굴을 지으며 다가왔다. 희수야,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눈물 뒤에 감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그 모습을 은지는 묵묵히 바라봤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환자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수혈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순간 희정의 눈이 흔들렸다. B형? 은진과 경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쳤다. 희수가 어릴 적 학교에서 자기 혈액형이 다르다고 말하던 순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그 말이 뇌리를 찔렀다.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때 왜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한수가 갑자기 희정을 노려보며 울부짖었다. 정말 몰랐단 말이야. 난 한눈에 알아봤어. 희수가 내 딸이란 걸. 그런데 넌 왜 몰랐어? 왜 내 딸을 몰라봤냐고. 희정은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감췄다. 그럴 리 없어. 그럴 수는 없어. 효주가 내 딸이야. 희수는 은진이 딸이야. 틀림없어. 내가 바꿨어, 그때.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고 확신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은지는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지켜봤다. 진실은 점점 희정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지켜온 거짓은 무너져 내리고 희수의 목숨은 꺼져가는 불꽃처럼 위태로웠다. 희수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응급실 문 앞에서 꺼져가는 심전도 소리, 그리고 의사의 단호한 말. 시간 2시 37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순간 은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고 한수는 차마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희정은 뒷자리에 서서 눈물 짓는 표정을 가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하게 흔들렸다. 며칠 후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정밀 조사했다. 브레이크 라인에 남아있는 명백한 조작 흔적. 누군가 고의로 손댔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전 회사 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사를 이어갑니다. 수사의 칼끝은 점점 희정을 향해 다가왔다. 경찰의 방문, 참고인 조사의 반복. 희정의 집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니야, 나를 잡을 수 없어. 아무것도 증명 못해. 그러나 그 말조차 흔들리는 위안에 불과했다. 희수가 떠난 지 한참 뒤 은지는 희정을 불러 호수로 향했다. 그곳은 희수를 마지막으로 보낸 자리,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장소였다. 희정아, 이곳에서 너와 얘기하고 싶었어. 너도 알잖아. 희수가 떠난 곳이 여기니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날 더 괴롭히려는 거야? 아니, 이제는 진실을 말하려고. 너 그날 병원에서 아이들을 바꿔놓았지. 난 봤어. 하지만 내가 떠난 뒤 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어.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효주가 내 딸이야. 그날 내가 바꿨어. 아니야. 내가 버린, 내가 미워한 그 아이, 바로 희수가 내 딸이야. 희정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효주가 내 딸이라고. 이건 진짜 검사 결과야. 효주는 나와 경호의 아이야. 넌 내 친딸을 몰라보고 평생 내 아이를 탐내며 살아왔어. 희정의 손끝이 봉투 위에서 떨렸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결국 무릎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내 딸을 못 알아봤다고. 말도 안 돼. 그럴 일 없어. 희정아, 나도 죄가 있어. 진실을 더 빨리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널 벌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 입을 다물었지. 그 결과 내 딸인 희수가 대신 고통받고 결국 이렇게 떠난 거야. 은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호수 위로 떨어졌다. 희수야, 미안하다. 날 용서해줘. 너를 지켜주지 못한 나를. 그녀는 마지막으로 희정에게 등을 돌리고 말했다. 넌 벌을 받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받아야 해. 난 더는 널 용서할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은지는 자리를 떠났다. 호숫가에 홀로 남은 희정. 그녀의 눈앞에 희수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마치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엄마. 희수야, 내가 날 부르는 거니.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희정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호수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찬 물결이 허리를, 가슴을, 그리고 어깨를 삼켰다.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한 은지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희정아, 안 돼. 은지는 미친 듯이 뛰어갔지만 이미 물결 위엔 희정의 흔적이 사라지고 없었다. 호수 위에 잔잔한 파문만이 남았다. 은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무너져 내렸다. 희수야, 희정아, 끝내 서로를 파멸시켰구나. 바람이 불어와 호숫가의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 희수의 웃음소리가 잠시 스쳐가는 듯했다. 누구의 인생은 늘 빛나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처와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어긋난 길을 걸을 때도 끝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사랑과 용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닮아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작은 울림이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이 곧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